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수의사가 알려주는 진료비 절약의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 또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실 의료비 지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팁들이 공유되고 그런 방법들이 이제 노하우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수의사의 관점으로 보는 동물병원비를 절약하는 팁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검사비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많이 나온 이중에 상당수는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즉 어떤 질병을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치료비용보다 검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사람에도 그렇고 동물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대충 비율을 보면은요, 특별하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요, 검사비하고 진료비를 나중에 보면은 실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고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어떤 병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더군다나 환자가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유추하고 추정해서 진단을 내리기가 쉬운데 동물을 말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검사가 들어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검사를 줄일 수 있는 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요, 보호자분들이 스스로 얘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검사 기록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조금 편해져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요 검사도 있고요, 혈액 검사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먹었던 약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을 거예요. 요것들을 가급적이면 받아가지고 바인더에 처리를 해서 모아놓으세요. 갖고 있는 바인더 안에는요, 그동안 받았던 검사의 결과들, 그 다음에 식습관, 아니면 얘가 어떤 이상 행동을 보였던 이상 행동의 내용들, 아니 발작을 했던 발작의 날짜들, 아니면 어떤 약을 먹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즉 검사를 받을 때마다, 처치를 받을 때마다 세세하게 적어서 기록을 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검사받은 결과지는요, 얘나 얘한테 굉장히 큰 어떤 재산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아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즉 이러한 검사 결과들의 모음이요, 추후 심각한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떤 검사의 범위를 줄여주고 그다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니까는요, 꼭 검사 결과들은 모아서 바인더를 해놓으세요. 하나를요. 그리고 누구 건강기록부, 건강검안부, 이런 식으로 항상 바인더를 일생 동안 만들어 놓는 거 되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질병이 커지지 않게 미리미리 막아주는 게 되게 좋은데요,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컬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컬러라고 불리는 동그란 거 뭔지 아시죠? 이 컬러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컬러라기도 하고 네 컬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동그란 플라스틱 테두리 하나가요, 굉장히 많은 질병을 커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한 피부염이었는데 핥아서 심해지고 빨아서 심해지고 물어서 심해지는 경우예요. 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가벼운 상처가 물고 빨고 핥고 긁어가지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까지는 심하지 않은데 아침에 병원 올 때쯤 되면 이미 많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게 결국은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거나, 별거 아닌 게 수술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 별거 아닌 게 털을 밀고 꽤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이상하면 네칼라를 적극적으로 씌우고 병원에 빨리 데려가자. 이것도 진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양이는요, 평소에 약 먹이는 습관을 들여주신 의료비 지출이 많이 절감이 돼요. 평생에 걸쳐서요. 그래서 보통 가벼운 질환으로 약만 먹이면 될 것들이 약을 못 먹이기 때문에 매일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못 먹이기 때문에 입원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고양이들은요. 근데 입원이라는 환경이 고양이한테 적합한 환경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약 먹이는 훈련을 꼭 받아주세요. 아무리 싫고 아무리 힘들어도 약을 꼭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의료비 지출도 줄고 고양이도 고양이대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평균 수명도 많이 차이가 나요. 약을 먹는 고양이와 약을 먹지 않는 고양이는요, 약 먹이는 습관을 평소에 꼭 들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직 내 고양이가 6개월 이전에 어린 고양이라 그러면요, 처방식을 반드시 먹여보세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양이는 살면서 반드시 방광염에 언젠간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신부전이에요. 신부전도 언젠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처방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양이들이 맹렬히 안 먹어버려요. 왜냐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고양이 재밌는 습관 중에 하나가요, 생후 6개월 이전에 먹어봤던 거는요, 평생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거부를 좀 덜 하게 된다 그래요. 푸드 픽세이션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 먹어본 맛만 기억하고 그 맛만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고양이들은요. 그래서 6개월 이전의 고양이라면요, 방광염에 대한 사료, UD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너리라든가
아니면 CD라든가 이런 종류의 사료를 반드시 꼭 먹여보시고요. 아니면 키드니, KD라든가 키드니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사료도 꼭 먹여보세요. 신장과 방광에 대한 어떤 사료들은요, 반드시 어렸을 때 한 번은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꼭 먹여보세요. 그 다음은요,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 되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보험에는 아직까지 말이 많아요. 사실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너무 적다는 말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험은 보험일 뿐인데 내가 들어가는 데서 받는 혜택이 너무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어떤 보험의 혜택 아니면 진료병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11살 이후예요. 11살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의료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수술도 이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모성 질환들도 이때 생기기 시작해요. 심장병부터 시작해서 관절염도 그렇고요.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 질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성 귀병이나 만성 폐유병이나 어떤 만성 질환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은 일생 동안 거의 다 안 일어나다가 11살 이후에 급격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보험인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보험들이 11살까지만 보장을 해요. 즉 7살까지 가입을 하더라도 연장을 해줘요. 연장을 해마다 연장을 해줘 11살에 마감을 해버려요. 즉 11살이 넘어서까지 보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다가 요 근래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7살에 가입을 하면은요, 20살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꼭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보험 중에 일부는요, 견종을 가리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형견이나 대형견이나 보험의 비용이 똑같은 보험이 있어요. 이것도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보험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꼭 발견하면 가입을 하세요. 7살이 넘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7살이 넘은 노령견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찾아보시고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발견하시면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억했어요. 만약에 내 강아지나 고양이가 현재 6살이나 7살이다. 그러면은요, 20살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발견하시면 꼭 드세요.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정말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보험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세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하세요. 3년 단위든 1년 단위든 연장 하시다가 11살 넘어서 가면서부터는 보험 들기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은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한번 공유해봤고요. 보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살 이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면 꼭 들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